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종학 교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4일이었나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수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14명의 대법관 숫자를 점차 30명까지 증원하기로 하는 법률안이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고 이견이 있고, 그리고 또 입법가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제 채널은 정치적인 채널이 아닙니다. 오직 법률가, 법학자, 법조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도 균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튜브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의 진영에 서서 입장을 전달하지 않겠다는 것, 그걸 약속드리고, 또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서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간 우리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는 4만 건 정도가 넘어요. 실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고 결코 합리적이라 볼 수 없는 사건 처리 건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4만 건이나 되는 사건을 어떻게 14명의 대법관, 그 중에서도 실은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대법관은 재판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3인으로 구성된 분들이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법원장은 또 전원합의체 사건에만 관여하지 일반 소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명의 대법관에 의해서 대법원 사건이 처리된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아무리 대법관님들이 대단하시고 능력 출중하시고 성실하시고 건강하시다 하실지라도 어떻게 12분의 대법관이 사실상 4만 건 정도에 이르는 건수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니까 대법관을 좀 늘리자 하는 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법관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구성의 다양성을 노력해왔고 일정 부분 달성된 면도 있지만 여전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대법관 숫자를 증원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아마도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되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 내지는 논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도대체 외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알아보면 우리가 조금은 참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법체계는 크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묘하게도요, 최고법원, 우리 지금 대법원이 되겠죠? 대법관 역할을 하는 체계, 그리고 숫자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대륙법계 하면 흔히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들에서는 실은 최고법원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헌법재판만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대법관으로 있는데 이 대법관들이 독일은 굉장히 많아요. 노동대법원, 무슨 그 행정대법원, 이런 식으로 대법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한번 볼까요? 우리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재판소와 같은 개념이겠죠? 거기에 구성원 수는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방 통상 일정적인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1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스트리아도 헌법재판소가 있고 연방대법원이 있고 그리고 연방행정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명, 연방대법원은 57명, 그리고 연방행정법원은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헌법위원회와 파기원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사법권이 헌법위원회는 9명, 그리고 파기원은 200여 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영미법계는 헌법재판소라는 권한을 별도로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요. 즉 대법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헌법재판까지, 즉 위헌법률 심판까지도 다 처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몇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딱 9분. 우리 14명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재판소가 9분 계시고, 아까 말했듯이 대법원에서 14분이 계시기 때문에 합하면 23명이 되겠죠? 그런데 미국은 9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캐나다 볼까요? 캐나다도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방대법원만 되어 있는데요. 딱 9명, 미국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실은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의회 주권이라는 사상 때문에 의회가 만든 법률을 사법부에서 잘했다 못했다,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 헌법 자체가 없으니까 영국에는 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도 없고요.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대법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실은 의회 상원 안에 두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너무 저해한다 라고 해서 얼마 안 됩니다. 20여 년 정도 됐나요? 이제는 대법원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조차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 대표적인 영미법계 국가들이겠죠. 이 나라들은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된다? 대법원에서 다 담당하는데 불구하고 숫자가 9명, 12명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역시 대륙법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별도로.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대법원이 딱 15명이에요. 헌법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독일 대륙법계처럼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숫자는 우리 대법원의 숫자는 14명에 불과해서 작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미법계가 옳으냐? 대륙법계가 더 타당하냐? 이거 쉽게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법의식, 법문화, 국민의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초등학생이 장난을 하더라도 무슨 내기를 하더라도 삼세판이라고도 들어보셨죠? 한번 가위바위보로 결제해서 지면은 절대로 승부가 안 하죠. 다시 한번 해보자 가야죠. 거기서 진 사람이 무슨 소리야, 삼세판 해야 되지! 라고 해서 3번까지 가는 것이 우리 놀이문화에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나라 삼심제가 너무 확고부동한 자연법적 진리로 실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에서 끝나지 않고 무슨 소리야, 3번째 재판 받아봐야 돼, 대법원 가봐야 돼 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사건이 실은 폭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현재의 14불의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것으로서 사건을 처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했었지만 실패했고요. 현재는 어떻게 하죠? 심리불속행위라 해서 사실상 심리를 안 해요. 그리고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사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해버려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건을 맞춰가는 거예요. 사건 처리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대법관 전체로 구성된 그쪽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욕구 내지는 재판 청구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상 좀 침해되는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받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처리한 사건 수를 좀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국민들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대법원까지 굳이 받아볼 필요 없어. 2심까지 받아봤는데 1심도 졌고 2심도 졌어. 굳이 대법원 가느니 시간 낭비고 비용 낭비고 변호사 비용만 내가 부담되니까 안 갈래. 이렇게 하면 대법원 굳이 사건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떻게 됐죠? 우리는 3세판. 이것이 너무나 우리 약간 심한 표현하면은 DNA로까지 각인되어 있다 할 정도로 우리의 뇌 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방법으로서 뭐냐? 대법원에서 실은 사건 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절하냐고요? 상고, 대법원에 불복하는 걸 우리가 상고라고 하잖아요. 상고를 제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한하냐? 상고권을 재판 청구권 중에 상고권도 포함한다. 이것이 그 권리상고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 청구권에는 상고심 재판을 받아볼 권리까지 포함되지 않고 상고심 재판을 받아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법원, 최고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재량으로서 받아보게 할 수도 있고 이건 대법원 판단까지 필요 없으니까 받지 않게 할 수도 있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량 상고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9분의 대법관이 어떻게 그만 사건을 처리하냐고요? 우리처럼 그 사건이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가 않냐고요?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미국에도 대법원에 사건 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권리상고의 개념을 수정해서 재량상고로 바꾼 거예요. 즉 국민의 헌법상 인정되는 재판 청구권이 상고심까지 포함한 권리상고는 아니고 재량상고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 판단하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재량상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상고를 통해서 사실상 2심 단계에서, 연방 항소 단계에서 대부분 사건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 사건 수가 많지 않아서 진짜 10건, 12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진짜 명문의 판결이 나오고 진짜 국민의 기준을 가른 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사실심이라 할 수 있는, 즉 하그심, 사실 판단을 하고 하는 1심과 2심의 판사들, 법관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통해서 우수한 법관들이 사실심에 포진하고 이랬을 때 2심까지만 받아봐도 대법원 뭐 판단 받지 않아도 2심에서 충분히 심리했고 내가 납득이 돼. 내가 졌지만 이렇게 인식이 될 때 대법원까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실은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사실심의 강화, 사실심의 충실화를 통해서도 실은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간단하게 대법관 수 증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설사 사실심이 약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되잖아요. 대법원에서 걸러주니까. 이름 오르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 유죄인지 무죄인지 인정해 주고 판단해 주는 것,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령 해석의 통일을 시키는 기능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번째 법령 해석 통일의 기능이 더 중요한 기능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관 수가 많아질수록 법령 해석의 통일적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 점 때문에 마냥 늘리는 거에 대한 부작용,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법령 해석의 통일이 왜 중요하냐고요? 법령 해석을 통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고 저까지는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적법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여기까지는 내가 마음 놓고 행동할 수 있구나. 여기 넘어가면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행동 기준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맞게, 법에 맞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분쟁이 덜 발생하는 거예요. 싸울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미리 방지하니까. 오버되지가 않고 선을 넘지가 않게 되니까. 또 하나는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갈등도 해소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재판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1심조차도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법령 해소 통일의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법 건수를 마냥 늘리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삼신죄까지 바라보는 심정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대법원의 고충도 허용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사실심 강화를 위해서 사실심 법관 1심과 2심 법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우도 해줘야 되고요, 처우도 개선해 줄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증언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권리상고가 아닌 미국처럼 재량상고의 개념이 어느 정도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법학자마다 그리고 법조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궁극적으로는 진영마다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일수록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은 찬반을 오히려 국민들의 나중에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대법관 증언의 논란이 있을 때 펠로시였나 하원 의장이 그랬어요. 이것은 광장에서 시위로서, 데모로서, 구호로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진지한 토론, 그리고 연구,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결된 문제다. 그런데 그 부분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싶어요. 그 취지를, 그 멘트의 취지를 우리들도 한번, 어차피 이것이 공론화됐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까 보다 많은 전문가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